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이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물론이고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한데요.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서 또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그리고 진도 팽목항에서 오늘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과 손주를 삼켜버린 그 바다 앞에서 9년의 시간은 무의미했습니다. 안산에서 사고 해역까지 새벽부터 버스와 배를 타고 8시간. 마음을 굳게 먹고 찾아온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의 선상 추모식은 또다시 남겨진 가족들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밤 우리 꿈에 나와서 좀 안아주라. 꼭 좀 안아주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살아있었다면 27. 다시는 만져볼 수 없는 자식에게 부모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걔가 있어서 행복했지만 걔는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꼭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갈 때까지.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으로 향하는 길목은 참사를 기억하는 현수막들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녹슨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킵시다. 사랑하고 그리워합시다. 희생자들이 수습되면서 참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진도 팽목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 게 그 아이들의 목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고 살려달라 절규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세월호 참사 9년, 사그라지지 않는 슬픔 속에 곳곳에서 참사의 재발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왜 일어났을까요? 9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명확히 결론내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은 여전한 구호로 남았습니다. 밝혀진 세월호의 진실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박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에서 출항해 제주를 향하다 다음 날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숨졌습니다. 중고 선박으로 수입돼 증개축을 거친 세월호는 보건성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였습니다. Her stability is not enough, and she probably they experienced during the voyage. They experienced already that if they changed course, ship was already. 평형수 없이는 스스로 직립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음에도 화물은 허술하게 고박된 채 빽빽히 실렸습니다. 안전하게 닫혀 있어야 할 수밀문들은 편의를 이유로 모두 열려 있었고 결국 침수와 침몰을 앞당겼습니다. 안전보다 이윤과 편의를 우선했던 총체적 부실이 만든 낮은 보건성이 결국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돌며 급격히 좌연으로 기울였던 시작점에 결정적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타장치 고장도 사고를 촉발한 원인으로 납득시킬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잠수함 충돌과 같은 외력설 역시 객관적 증거를 찾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세월호가 왜 갑자기 침몰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세 차례 국가기구의 조사에도 미완으로 끝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풀지 못한 의문들은 결국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다시 한번 9년 전 세월호 사고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정부의 대응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를 떠올렸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서울광장 한편에 마련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영정들 앞에 꽃과 편지 등 미안한 마음들이 놓였습니다. 언제 철거당할지 모를 분향소를 유가족들이 돌아가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시대, 남아있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참사 직후 영정과 위패 없는 합동분향소를 차렸던 정부. 참사 희생자 대신 사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책임을 지우고 추모 혈기 확산을 막는 데 분주했습니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세월호의 교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을 냉대하고 모욕하고 어떻게든 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어떤 정치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더 서글프고 처참한. 더딘 진상규명에도 9년을 싸워온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또 다른 참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9년 이상 싸웠는데 좀 더 열심히 싸웠으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죄책감도 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먼저 아픔을 겪고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책임감.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참사가 내 가족에게 닥치고 나서야 깨달은 미안함. 비슷한 아픔으로 연대하는 이들은 국가의 재난안전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유가족들한테. 그거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과를 듣는 것도 저희가 마지막이고 저희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게끔 할 거라고.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독립재난조사기구였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등의 한계를 남기면서 상설재난조사기구 설립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숨진 12구 이태원 참사. 제2의 세월호화를 경계한 정쟁 속에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청춘들, 가족들의 생을 다하게 하고서도 왜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 유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단일 재난을 다루는 국내 첫 조사기구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를 받다 강제 해산됐고 선체조사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이어왔지만 합의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매번 여야 인사들로 구성해 정치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기존 재난처럼 검찰 중심의 조사 방식에 매몰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법적 논리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윗선은 책임에서 면제됐고 구조적 원인은 잊혀졌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윗단계에 있지만 이 사람의 이제 업무 태만이라든가 이제 법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은 사실 이분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피해자들이 혐오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참위가 세월호 조사를 마치면서 재난 예방과 원인 조사,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상설 재난 원인 조사기구 설립을 권고한 이유입니다. 평상시에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벌어진 뒤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과 그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세월호 참사 9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믿음처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논의는 더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중림분기점 인근 목포 방면 도로에서 23세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택시 등 5대의 차량이 조 씨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평군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 문제에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평군의 이 같은 입장은 한평군민과 전남도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한평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면 전남의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재정 여건을 악화하는 등 전남의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과 고흥을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4일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 부지로 순천을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고흥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함께 순천과 고흥을 세계 7대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00억 원을 투자해서 순천 율촌 일산단에 23,140제곱미터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ESG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회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실천 과제별 목표를 설정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5월 초 ESG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서 조례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해남군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해남 공룡박물관에서 해남 어린이 공룡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해남 공룡박물관은 400여 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 전시물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 박물관으로 무료 관람과 함께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완도 수목원이 천혜의 자연 환경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2024년 난데림 숲 해설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합니다. 완도 수목원은 수목원 관람객 산림 생태체험 확대를 위해서 산림청 인증 과정인 푸르미의 난대숲 여행 등 숲 해설을 운영하고 나뭇가지 등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서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생태 공예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남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의 먹개비 누적 주문 건수는 20만 건, 매출액은 9개월 만에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먹개비 중개 수수료는 1.5%로 민간 배달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전라남도는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회원 할인 이벤트와 주말 주문 고객 5천 원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24곳을 지정해 운영하며 학업 중단 예방 집중 지원 학교 50개교와 학교 내 대안교실 34개 교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3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상담을 추진합니다.